2025년 6월 3일 새벽녘의 광화문 광장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고요히 빛났다. 첫 햇살이 초고층 빌딩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 현대적인 유리 외관에 반사되며 멀리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지붕과 어우러졌다. 초여름의 서늘한 공기는 근처 탑골공원에서 나는 연꽃 향과 길거리 카페, 푸드트럭에서 풍기는 진한 커피 향으로 물들었다. 오늘은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된 이후 예정에 없던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렸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는 철제 기둥들로 장식되었다. 그 깃발들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민족의 자부심을 상징했다. 광장은 철제 울타리와 삼엄한 보안 검문소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변했다. 투표소를 향해 몰려드는 인파는 다양했다. K-팝을 들으며 후드티를 입은 젊은이들, 책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모두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었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보안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세종대왕 동상 근처 광장 한쪽에서 털빛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수사견 하늘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고 테러 위협을 막아낸 침묵의 전사였다. 그 갈색 눈은 군중을 예리하게 훑었고 검은 코는 쉴 새 없이 공기를 탐색했다. 하늘의 곁에는 동료이자 파트너인 김민재 경위가 있었다. 김민재는 진녹색 경찰 제복을 입고 책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른손은 하늘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고 왼손은 허리춤에 숨겨진 권총 근처에서 맴돌았다. 최근에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민재는 선거일이 단순히 국민이 투표하는 날이 아니라 혼란을 틈타 암울하게 계획을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되겠군. 그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하늘이 걸음을 멈췄다. 귀가 쫑긋 세워지고 코가 더 빠르게 공기를 탐지했다. 민재는 목줄을 통해 하늘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순신 동상 근처 투표소 앞에 줄지어 선 군중을 훑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배낭을 맨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경고의 의미가 뚜렷했다. 민재는 목줄을 살짝 당기며 하늘에게 계속 관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같았다. 그 젊은 여성은 나중에 민재가 투표소 자원봉사자 명단을 통해 확인한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평범해 보였다.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 색 바랜 운동화, 그리고 낡은 초록색 배낭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민재를 의심하게 했다. 이런 날 가장 위험한 자들은 무해한 외양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었다. 그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다. 0915 하늘이 박수진여 약 25세 투표소 3번 자원봉사자의 비정상적으로 반응 밀착 감시. 광화문 광장은 해가 높이 뜨면서 점점 더 붐볐다. 확성기에서는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단조롭게 울렸다. 광장에 임시로 세워진 대형 LED 스크린은 전국 투표소에 생중계를 내보냈다. 이재명의 침착한 미소, 김문수의 단호한 눈빛, 이준석의 젊은 패기가 화면을 채웠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서울 전체가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했다. 민재와 하늘은 보안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며 수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료 생수를 나눠주는 부스 근처에 서서 줄선 유권자들에게 물병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마치 신호를 기다리는 듯했다. 갑자기 하늘이 벌떡 일어섰다. 몸이 단단히 긴장했다. 날카로운 지짐이 광장의 소란을 뚫고 울렸다. 군중이 깜짝 놀라며 몇몇이 뒤를 돌아보았다. 민재는 재빨리 하늘에게 거리를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했다. 하늘을 힐끗 보더니 급히 걸음을 옮겨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민재는 무정이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목표, 여성 회색 코트, 낡은 초록색 배낭,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중, 밀착 감시, 섣불리 행동 금지. 보안 요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따라붙었다. 민재는 거리를 유지하며 하늘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견은 빠르게 움직였다. 코는 땅에 닿을 듯 낮았고 귀는 쫑긋 세워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와 근처 공원에 꽃향기를 실어 나르며 민재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하늘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오전 시간은 은연한 긴장 속에서 흘렀다. 광화문의 투표소들은 원활히 운영되었다. 강남과 여의도에서 온 유권자들을 실은 버스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의 안개로 덮여 있었다. 그는 세종로변의 붉은 단풍나무 그늘 아래 멈춰서서 하늘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하늘은 평소처럼 뛰놀지 않았다. 주변을 빙빙 돌며 코를 킁킁거렸다. 갈색 눈은 군중을 향했고 그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웠. 민재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추가로 기록했다. 13숑, 수진의 비정상 행동, 경계하는 눈빛, 하늘의 지즘 후, 급히 이동, 페이지 여백에 그는 빨간 X 표시를 그렸다. 특별감시가 필요한 사안을 뜻하는 그의 개인적인 표식이었다. 무정의를 통해 동료가 보고했다. 서쪽 구역 정상, 투표 장비 운송, 차량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민재는 간결하게 답했다. 위치 유지, 3번 투표소, 여성 목표에 집중.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생수부스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리번거리는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배낭은 여전히 그녀의 등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바닥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했다. 하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코를 치켜들고 귀가 뾰족하게 섰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늘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고정했다. 세종문화회관 근처 후겐트럭 뒤에서 검은 코트를 입고 책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수진 근처에 서서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물건, 단단히 포장된 것이 남자의 손에서 수진의 손으로 순식간에 넘어갔다.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배낭에 쑤셔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다. 민재는 수첩에 적었다. 1일 1호 수진 후친 구역에서 미확인 남성과 접촉, 의심스러운 물품 교환. 그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10년간 특수부대에서 쌓은 경험은 지금 성급히 움직이면 작은 물고기만 잡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전체 조직을 뿌리 뽑으려면 인내가 필요했다. 그는 무정의를 눌렀다. 목표 감시 지속, 모든 접촉 촬영. 그녀가 눈치채지 않도록 전구가 되자 광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연세대와 서강대에서 온 학생들이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 모여 이재명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모두를 위한 공정, 대한민국, 전진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다. 휴대용 스피커에서는 K-팝이 울려 퍼졌고 군중의 대화 소리가 활기차게 뒤섞였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늘과 함께 움직이며 수진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단을 확인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배낭은 여전히 그녀의 등에 붙어 있었다. 마치 몸의 일부처럼 바람이 거세졌다. 태극기들이 세차게 흔들렸다. 민재는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군중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마약 사건, 밀수, 심지어 테러 음모까지 상대해 보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수백만 명이 투표소로 몰려드는 선거일은 혼란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완벽한 무대였다. 그리고 무해해 보이는 수지는 더 큰 음모로 이끄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6월 3일 밤 서울은 넌 불빛으로 반짝였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반사되어 잔잔한 물 위에서 빛났다. 광화문 광장은 한산해졌다. 보안 요원들의 순찰과 예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몇몇 기자들만 남았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서늘했다. 태극기들이 기둥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민재는 경복궁 근처에 세워진 임시 지휘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하늘은 그의 발치에 길게 누워 있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가 살짝 움직였다. 모니터를 통해 민재는 수진이 투표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낡은 배낭을 맨 채였다. 그녀는 서울역 근처의 좁은 골목들을 지나갔다. 거리의 가로등은 흐릿했고 카메라가 모든 것을 포착하기엔 어려운 환경이었다. 수진은 공공 쓰레기통 옆에서 멈췄다. 배낭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쓰레기통에 미리 숨겨져 있던 다른 가방에 넣었다. 모든 행동은 1분도 안 걸렸다. 빠르고 정확했다. 프로의 솜씨였다. 민재는 무정의를 눌렀다. 목표 서울역 근처 골목 16번지에서 물품 교환 계속 추적 즉시 체포 금지.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수진이 새로 든 가방은 부자연스럽게 불룩했다. 무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중얼거렸다. 마약인가?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인가? 그는 선거일 같은 날 범죄 조직들이 혼란을 틈타 마약부터 스파이 장비까지 금지된 물품을 운송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첩에 적었다. 24.15 수진 골목 17번지에서 배낭 교환 이상 물품 운송 가능성. 그는 감시팀에 명동과 종로 주변의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6월 4일 아침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재명이 12%의 득표율로 제24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와 개혁당 이준석을 누르고 승리했다. 온 나라가 환호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군중이 몰려들어 축하 행사를 벌였다.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대형 LED 스크린은 이재명의 승리 연설을 반복해 내보냈다. 그는 공정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광장은 기쁨으로 넘쳤다. 하지만 민재는 그 열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와 하늘은 수진을 계속 감시했다. 그녀는 다시 광장에 나타났다. 여전히 그 낡은 배낭을 맸다. 그녀는 축하 군중 사이를 오가며 경계하는 눈빛을 유지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이 연설을 준비하는 메인 연단 근처로 행렬이 가까워지자 수진은 갑자기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이동식 화장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하늘이 벌떡 일어섰다.
날카로운 지짐이 공기를 갈랐다. 군중이 멈칫했고 수많은 눈이 하늘을 향했다. 민재는 주저하지 않았다. 무정이를 눌렀다. 목표 군중 이탈. 즉시 포위망 가동. 보안 요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포위망을 좁혔다. 수진은 위험을 감지했다. 몸을 돌려 군중 사이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늘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수진 앞을 가로막으며 뛰어올랐다. 그녀는 넘어졌고 배낭이 땅에 쿵 떨어졌다. 무거운 소리가 났다. 한 요원이 달려들어 단번에 수진의 손을 결박했다. 민재가 다가가 즉시 검사를 지시했다. 장갑을 낀 두 요원이 배낭을 열었다. 배낭 바닥에는 교묘하게 꿰매진 이중 바닥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은빛 나일론으로 단단히 포장된 마약 10개가 들어있었다. 각 포장은 약 50g이었다. 수진의 코트 주머니에서도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은 포장 3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정교하게 꿰매진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수진은 땅에 주저앉았다. 당황한 눈빛은 이내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 뿐이었다. 민재는 수갑을 채우라고 신호했다. 수갑. 8번의 찰칵 소리가 군중의 환호 속에서 차갑게 울렸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지역을 차단해 호기심 많은 군중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한 요원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목표 체포, 증거물 확보, 현장 처리팀 요청. 민재는 곳곳이 섰다. 그의 시선은 광장을 훑었다. 군중은 여전히 축해 열중이었다. 방금 그들 한가운데서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들은 그에게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책임을 상기시켰다. 기쁨의 날에도 그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즉시 현장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군중의 동요나 공범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경복궁 근처에 세워진 임시 신문실은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수진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수갑 8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회색 코트는 땀으로 젖어 그녀의 마른 몸에 달라붙었다. 맞은편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의 발치에는 하늘이 엎드려 있었다. 황금빛 털은 형광등 아래 반짝였고 깊은 갈색 눈은 수진을 떠나지 않았다. 15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재는 수진 같은 이들이 벽에 몰리면 스스로 입을 열 때를 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알았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피로와 탈진으로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채였다. 제가 했어요. 선거일에 마약을 운반하라고 고용됐어요. 결과 발표 전에 끝내면 후한돈을 준다고 했어요.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임무는 군중 속에 섞여 미리 약속된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한 포장에 몇 그램씩 열쇠고리나 사탕 상자에 숨겼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는 다 모르고 연락책인 최민호만 알았어요. 그가 배낭을 주고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파산한 뒤 집에 빚이 쌓였거든요. 그녀는 멈췄다. 눈빛이 공허하게 방 안을 떠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했다. 민재는 기록했다. 그의 필체는 단정하고 냉정했다. 수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본을 읽는 듯 단조로웠다. 선거일을 골랐어요. 군중이 혼잡해서 거래를 숨기기 쉬우니까요. 저는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다른 투표소에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름은 몰라요. 민재는 수첩을 덮었다. 그의 시선은 임시 천막벽을 뚫고 밖의 화려한 광장을 향했다. 수지는 발각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고리에 불과했다. 진짜 조직, 그 음모를 조종하는 머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수진을 서대문 경찰청으로 압송하라고 지시했다.
6월 4일 오후 한강 위로 화려한 노을이 졌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은 횃불처럼 빛났다. 광화문 광장은 한산해졌다. 태극기들만 바람에 펄럭였다. 민재는 하늘과 함께 걸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임무의 일부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강변에 멈춰 섰다. 잔잔한 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의 곁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은 순수한 충성을 담고 있었다. 민재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해냈어, 하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수진이 뱉은 이름, 최민호가 단서일 뿐임을 알았다. 그 뒤에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선과 같은 중대한 날을 이용해 어둠을 퍼뜨리는 자들. 광화문 광장은 계엄령 반대 시위로 흔들렸던 곳이었다. 이제는 이재명의 승리를 축하하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재 같은 침묵의 전사들은 알았다. 이런 기쁨의 날이 온전하려면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했다. 범죄는 결코 무시무시한 얼굴로 오지 않는다. 무해한 미소, 급한 악수, 군중 속 작은 꾸러미에 숨어 있다. 수진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경고다. 나라 전체가 아리랑을 부르며 태극기를 흔드는 축제 속에서도 그림자는 도사린다. 우연한 접촉, 매력적인 제안에 주의하라. 민재와 하늘 같은 침묵의 전사들, 그들의 땀과 피로 지켜진 평화를 소중히 하라. 서울의 넌 불빛이 계속해서 빛나는 동안 민재와 하늘은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 앞에는 끝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충성과 책임의 불꽃이 타올랐다. 하늘 위로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처럼.